안녕하세요. 자, 오늘 3, 4월달 개강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3, 4월달 개강했는데, 3월달의 특징은 이제 재학생들보다는 시험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응시해 보신 분들이 이제 비로소 마음 정리가 되어서 슬슬 준비하려고 마음을 잡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7, 8월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기점이 보통 이제 재학생들은 1, 2월, 7, 8월달 방학 때 좀 학원에 좀 의존해서 공부를 하고, 기타 이제 그 재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3, 4, 5, 6월 달에 개인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학원에 의존하시든 이제 슬슬 이제 공부를 하려고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 2월 달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계획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1, 2, 3, 4, 5, 6월 이렇게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1, 2월 달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1, 2월 달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신 부분을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 내지는 쪽지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했던 내용을 하지 않느냐, 내지는 안 들으면은 수업을 못 따라가느냐,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3, 4월 달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오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1, 2월 달에 했던 그 작업은 심화교육과정의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해설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었고, 또 머릿속에서 연상될 수 있는 기출문제의 문항 분석이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그것이 가정됐을 때 3, 4월 달에 진행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제하에 거기서 좀 더 실용적인 어떤 그 예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활동 적용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좀 상념이 되어야 연관관계가 잘 될 텐데, 그것이 되지 않고 어떤 이 부분에서 바로바로 이제 연결이 돼야 할 부분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숙제는 수업을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여러분들이 좀 다음 주까지 하셔야 할 것은 역대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문항들이 무엇이었는가, 요거 한번 분석을 통시적으로 좀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3개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몇 번 문제가 어떤 문제다 정도는 연상될 수 있을 정도의, 뭐 정확하게 풀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머릿속에 그때 27번 문제 있잖아요. 2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몇 학년도 4번 문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쭤봤는데 뻥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이거든요. 저하고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한 번, 6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 동안 내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주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두 달 코스를 두 달에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이 하나가 묶이는데, 이 커리큘럼 하나를 들으시면서 자기가 그 커리큘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만 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에만 중심에서 열심히 해 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누적되어서 적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식과 바탕지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보면서는 항상 어떤 직결되는 내용이 언급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상념해 있다가 어떤 기출문제에 연관되는 배경식이 활성화될 때 이거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지 이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혹시 이건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연상이 되는 순간 이제 그때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자기 배경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그 커리큘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은 기출문제하고 심화교육과정의 해설서 정도는 분석이 끝나야 한다. 특히 해설서를 구체적인 활동 중심이 아니라 대성취 기준별로 좀 정리가 끝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속도 있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은 제가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3, 4월 달에 계획이 없던 커리큘럼을 좀 집어넣을까 해요. 그게 뭐냐면은 문항을 한번, 예시 문항을 마지막 주차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심화교육과정의 어떤 교사용 지도, 교과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요걸 좀 빨리 끝내고 문제까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월 달에는 주로 심화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심화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 책을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 6월 달에는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 6월 달에는 국공기하고 개정교과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월 달에 내가 심화교육 과정을 잘 끝내놓으면은 이게 7, 80%입니다. 그러니까 7, 80%가 여기서 끝나요. 그럼 나머지 2, 30%가 결국은 국공기라는 거죠. 개정교과서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에서 파생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5, 6월 달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쉽게 얘기해서 이 심화교육 과정에서 모든 이론적 근거는 다 출제가 되고, 이 바탕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로는 6월 달까지 공부를 딱 해 놓으시면 7, 8, 9, 10월 달에 딱 넉 달 동안 시험 준비해가지고 쉽게 해서 문항 연실 풀어가지고 객관식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 통과해서 2차 때 써먹을 때 이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게 또 이제 바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부분으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문법하고 문학은 다르죠. 문법하고 문학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공부해도 계속 공부해요. 그죠? 알고자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지식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7, 8, 9, 10월 달에도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지식을 양상해 나가야지만 우리 교과론 같은 경우는 한 번 6개월 정도 해서 딱 끝내놓으면 국공기까지 딱 해서 개정 교과서까지 딱 끝내놓으면은 더 이상 이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시겠지만 특강이라든지 단과로 이런 그 교과론에 관련된 항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내용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딱히 뽑아낼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통합하고 연상하고 구상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지신다면 교과로는 더 이상 큰 패단이 없을 겁니다. 다만 교과로는 두 가지 어떤 점을 좀 특징을 보이죠. 첫 번째, 객관식과 논술형이 너무 야누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객관식 때는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논술형일 때는 너무 힘들게 또 시험 보는 게 또 교과론이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교과론 점수가 웬만큼 맞아서는 티도 안 난다는 거죠. 12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는 맞아줘야, 10문제 이상은 맞아줘야 우리 합격 커트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로는 이래저래 좀 부담이 되는 게 거의 만점, 객관식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이한다는 거고, 논술에서는 자기가 구상 능력이 없으면 빵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교과로는 야누수적이란 말이 그래요. 쉬운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어려운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2차 시험을 보면은 1차 시험의 변별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3차 최종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고득점을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1차 점수는 별로 튀지가 않아요. 뭐 고만고만합니다. 2점, 막 2, 3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이분들 나중에 최종 점수 때 수석 합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격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2차 논술에서 한 15점에서 한 20점을 더 맞고 들어왔더라 이거죠. 제 말 이해가셨죠? 15점에서 20점 더 맞으려면 객관식 10문제 맞아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은 1차 점수 반영 안 합니다. 그죠? 1차, 3차, 1, 2, 3차까지, 3차 최종에서는 반영할지 모르겠지만은 반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5배수로 줄이는 과정에서 0.5배수는 결국은 1차 점수하고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보면은 합격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점수대가 100점 만점에 한 60점대. 쉽게 해서 반타작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반타작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가 답습을 해봐야 반타작 답안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은 어차피 올해는 앞으로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차 논술에 잡아놓고 공부도 무조건 서술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1차 때는 이제 7, 8, 9, 10월 달에 이제 목숨 걸면 되니까 중심에 대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갖춰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객관식이 중심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객관식이 우리 시험의 중심이 돼가지고 객관식 어떻게 통과해야지 이런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2차 때 분명히 벽에 부딪히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아예 딱 구축을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7, 8, 9, 10월 달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후발주자들보다 미리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장점 또는 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흘러가듯이 계획 없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7, 8, 9, 10월 달에 그냥 그 문제 푼 거 가지고 시험 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나오셔서 힘들게 나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각 1, 2월, 3, 4월, 5, 6월 그 다음에 주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예 마음 잡수신 거 올 한 해 좀
성실하게 좀 열심히 하시고, 특히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지방하고 다르게 이쪽에 좀 약간 공부에 올인하고 오시는 분들이 성향이 강합니다. 지방은 약간 이제 학교라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다른 일을 병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어떤 부분 하시고, 또 힘든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하시면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오리엔테이션 겸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4월 달에는 교과론의 한정에서 얘기해 드린다면 심화교육과정 끝내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지나가면 더 이상 심화교육과정 할 시간도 없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풀 때나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뻥 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까지 해서 심화교육과정의 해설서와 지도서와 어떤 개론서적인 지식을 모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 4월 달에 심화교육과정 이 책 한 권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책을 마스터 하시면은 그걸로 우리가 아주 심심치 않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아유, 500자. 오늘 시작도 좋네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7차 개정하고 7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7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차 개정이 계속 피드백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7차 개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면 오늘 수업이 좀 힘드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빨리 끝내셔야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대개 또는 자기가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공간, 많이 하는 공간에 개정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반드시 붙여놓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은 개정 교육과정 체계 내용 체계를 붙여놓고, 뭐 A3도 좋고 A4도 좋고 B4도 좋고 해서 붙여놓고는 무엇 하냐? 예를 들어서 기능 파트의 내용 구성이다. 그럼 내용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 체계의 항목을 딱 읽어내서 그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내용 구성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뭐뭐뭐 있었더라. 이해되셨죠? 이게 연상하시는 거 뭐뭐뭐 있었더라. 뭐뭐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가의 항목은 무슨 활동이 중심이었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는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연상해 본다든지, 하루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서 연상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외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링크를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이퍼링크적으로 접근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교과로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특히 화법은 거의 만점 맞으셔야 합니다. 화법하고 작문에서 만점 못 맞으시면 힘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화법하고 작문은, 특히 화법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어떤 표식이 드러납니다. 그 표식은 반드시 어떤 그 체계의 기준을 잡고 그 속에